글레이스예요. 저번에 문화재 공간의 근대적 기억을 거시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자 했잖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장소로 조선의 공간 경복궁에 갈 거예요. 경복궁은 조선 5개의 궁궐 중 제1궁궐인 법궁이고 조선과 조선 왕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는 건물의 위치나 구조나 뭐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조선과 조선 왕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경복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경복궁으로 출발해봐요. 가요. 네, 버스에서 내렸어요. 남들이랑 똑같이 경복궁을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뭐 건물의 기능이나 뭐 여기는 원래 뭐 하는 곳이다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저는 넓게 경복궁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상징이 녹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어땠는데 원래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사설의 때문에 일단 광화문 뒤편으로 들어왔어요. 광화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광화문과 엣지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냥 남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광화문을 포함한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이 일자로 늘어져서 관악산과 연결되도록 하는 건 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궁궐을 짓는 원리나 풍수지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선이고 그래서 조선의 중심축이 되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광화문의 방향을 남산을 바라보도록 틀어놨어요. 왜 그랬냐면 남산에 덴노를 모셔놓은 조선 신궁을 짓고 조선의 중심축이 그거를 우러러보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조선과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이 남산에 있는 덴노를 우러러보도록 한다. 이것이 일제가 행한 경복궁에 행한 첫 번째 공간 왜곡입니다. 경복궁에 입장하기 전에 경복궁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해요. 경복궁은 총 3가지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정치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도 했고 사람이 살기도 했고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보기도 했던 공간이에요. 저희는 이걸 따라서 경복궁을 볼 거예요. 만들어진 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풍수지리에 관한 거예요. 배산임수 들어보셨죠? 산을 등지고 물을 품으면 그 땅은 명당이다 하는 거잖아요. 서울 특히 경복궁도 4개의 큰 산과 작은 4개의 산 그리고 작은 물과 큰 물을 끼고 있어서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명당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산이 흑산이 아니라 돌산이면 살기를 품고 있다고 해서 되게 안 좋은 산인데 북쪽에 있는 백악산과 서쪽에 있는 인왕산이 돌산이어서 되게 이 땅이 위험한 땅이라고 해요. 이런 살기를 눌러주는 장치가 경복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음양오행설에 관한 거예요.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조화를 경복궁 안에서 건물의 배치나 이름 같은 걸로 실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를 내고 입장해 보도록 해요. 표를 내고 들어오면 이렇게 다리가 하나 나와요. 이 다리는 금천교로 가고 요 밑에 흐르는 천은 금천이라고 해요. 조선 모든 궁궐에 있는 이 금천교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경복궁에서는 경복궁 내 배산임수를 완성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 일상의 공간과 저 다리 너머에 있는 왕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해 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 다리를 넘어 왕의 공간으로 넘어가 봐요. 자, 이제 다리를 건너서 왕의 공간으로 넘어왔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다리를 그냥 넘어왔을까요?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문은 서쪽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반 중에 문반은 동쪽으로 넘어왔겠고 양반 중에 무반은 서쪽으로 넘어왔겠죠? 오른쪽과 왼쪽은 음양오행학적으로 또 문과 무 말고도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해 일자나 봄춘자가 있는 건물은 경복궁에서 다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달월자랑 가을 추자가 있는 건물들은 경복궁에서 다 서쪽에 있다고 해요.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경복궁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 영역으로 왔어요. 근정전은 조선과 조선 왕을 경복궁에서 가장 잘 표현해야 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었겠죠? 근정전은 세 개의 공간 구분 중에 정치하는 공간에 해당돼요. 국가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를 치르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근정전을 보기 전에 주변에 있는 것들 먼저 보고 가도록 해요. 이제 근정전 앞쪽으로 왔는데 제가 서 있는 이쪽이랑 이제 여기 이쪽이랑 지금은 사람이 다 지나다닐 수 있는 복도였는데 예전에는 저쪽은 방이고 이쪽만 복도였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첫 번째는 창문의 모양이에요. 여기 복도였던 곳은 밖에서 창문이 보이니까 이쁘게 팔각형으로 잘 해놨는데 저쪽 원래 방이었던 곳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창문이 사각형이거든요. 이게 밖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랬다는 썰이 유력한 썰이에요. 두 번째는 주춧돌의 모양입니다. 여기 복도였던 곳은 이렇게 이쁘게 동그랗게 깎아놨는데 방이어서 한쪽에 보일 일 없던 곳의 주춧돌은 이렇게 사각형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복도 쪽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이 복도 쪽을 바라보면 보이는 이 팻말들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보라고 팻말을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이 팻말의 뜻은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뭐 점점 인을 펼치는, 덕을 펼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모르면 안 보였을 것들이잖아요. 제가 근데 굳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근정전을 여기서 봐야 제일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반대 방향에서 보는 근정전은 많이 달라요. 영상 속에는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기 멀리 탑같이 생긴 거, 불교 목탑처럼 생긴 게 보이나요? 저게 국립민속박물관이에요. 저 국립민속박물관은 군사정권 때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적인 걸 한 번에 보고 가시라는 좋은 의도에서 불교 건축과 유교 건축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의도는 정말 좋았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고 불교를 배척해서 한양도성 내에는 사찰도 못 들어오겠어요. 유교 국가 조선을 가장 집약적으로 담아내야 할 경복궁 안에 이런 불교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다행히 2030년에 철거된다고 하긴 하네요. 자, 이제 근정전을 보도록 해요. 근정전은 경복궁에서 조선 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권위적인 공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저랑 같이 따라가면서 보도록 해요. 관광객분들이 많으셔서 따라가면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왕을 상징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알면 보이는 게 근정전 주변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동물상이에요. 이거는 근정전 주변에 각 방향마다 다 있는 건데 이게 12지신이나 사방신을 이게 방향이나 뜻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생긴 게 다 다르니까 또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정전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데, 근정전에서 세로정도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게 쭉 뚫려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왕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선 팔도로 쭉쭉 뻗어 나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제감정기 때 이 근정전 앞에 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조선 청독부 건물을 떡하니 세워놨잖아요. 일제를 상징하는 건물이 근정전을 앞을 딱 떡하니 막은 거죠. 북한산부터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을 거쳐서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을 조선 청독부가 끊고 광화문의 방향을 틀어서 남산에 있는 덴로를 우러러 보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경복궁이 생긴 게 원래 이렇게 설계되고 생겨왔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게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광화문부터 근정전까지를 돌아보았어요. 건물의 개수나 면적은 뭐 반도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하게 의미하는 바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뭐 근정전 뒤쪽에 있는 사정전부터 나머지 경복궁 공간들을 돌아보도록 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